이런 러시아의 강공에 맞서 미국 등 서방의 지원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거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워낙 또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부분이 많아서 그렇죠. 궁금합니다. 연내에 종전 혹은 정전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연내 종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우리가 작전 한계점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아직까지 전력을 완전히 소진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계속 하고 있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서방에서 계속 무기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좀 열화우라늄탄기 그동안 열화우라늄탄은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 네. 체계인데 열화우라늄탄까지 공유가 되고 있죠. 예정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 전쟁은 장기전 체제로 들어갔고 이제 거의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 체제로 갔으니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갖다 쓴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이 열화우라늄탄이다. 이 무기 성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열화우라늄탄은 최신 무기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전차를 뚫기 쉽게 관통력을 높인 열화우라늄 재질을 사용해서 철보다는 밀도가 높은 재질을 네. 사용해서 전차를 쉽게 관통하게 만든 겁니다. 일단 포탄이죠, 이것도. 그렇죠, 포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전차 포탄에도 사용되고 항공기용 탄약에도 사용이 된 적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흔히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날탄이라고 불리는. 예,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에 예. 들어가는 관통자가 열화우라늄 재질로 쓰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우라늄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이게 전차를 뚫고 들어가면서 주변의 어떤 땅이나 또는 인체에 어떤 피폭의 그런 위험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인체 위해성 사례는 밝혀진 게 없어요. 방사능도 좀 소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지 우라늄이 전차와 이제 충돌하면서 그 먼지가 돼서 비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우라늄 비산 먼지에서 먼지를 생각하면 인체에 충분히 위해성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포병, 화력 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일단 우세에 있다고 좀 봐야 되잖아요. 이 포탄이 어떤 전차에서 이제 발사가 되게 될까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금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M1 전차, 에이브람 전차에다 120mm 포탄에 그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에 열화우라늄 재질을 넣은 사용한다는 건데 우리가 나토 표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같은 경우도 120mm 활강 포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M1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동일한 포를 씁니다.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군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이 날탄을까지 주면서 이렇게 무기를 제공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우크라이나에 빨리 좀 전쟁을 끝내라 이런 무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왜 무기 잘 안 준다고 했었잖아요. 좀 이렇게 입장이 변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공격용 무기 체계를 하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러시아군이 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용 무기 체계를 공유를 좀 주저했었죠. 예. 근데 지금 전쟁이 이제 1년 넘게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 이제 이제 우라늄탄까지 꺼내서 공유를 하는 건데 우라늄탄은 이제 서막이에요. 앞으로 더 위력적인 무기 체계는 계속 우크라이나로 공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지상군의 진격을 보장을 하려면 하늘을 먼저 또 장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전투기 지원 요청을 계속 해왔는데 좀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받았습니다. 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공유를 승인을 했습니다. F-16이면 4세대 전투기. 예, 4세대도 있고 급수에 따라 3.5세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차이는 있는데요. F-16 전투기 같은 경우는 서방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죠. 이 전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유되는 거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F-16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세요? 당연히 물론 도움이 되죠. 지금 미국 계열의 수호 계열보다는 서방제 좀 성능 개량된 F-16은 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F-16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의 이제 F-18 호넷 전투기까지 공유가 될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억지력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 거지 이 F-16이 전쟁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모든 무기 체계가 이제 전쟁 게임 체인저라는 무기는 없어요.
모든 무기 체계들이 항상 이제 그러니까 작전을 피우면서 적재유서에 작전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전투기 같은 것들이 보면은 제공권의 장악이 현대제 되게 중요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데 제공권의 장악은 지상군이나 작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네. 제공권은 반드시 장악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도 제공권 장악을 못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러시아도 이 F-16을 이제 막기 위해서 뭐 미사일, 드론 다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방어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네. F-16이 이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도 들거든요. 근데 뭐 전투기라는 게 보면은 공격용 무기도 있지만 전자전 장치를 달면 전자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의 레이더 이런 것도 무력할 수 능력이 있는 다방면 다목적 전투기이기 때문에 뭐 근데 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당장 투입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지금까지 미그나 수호기 계열 조종사들이거든요. 예. 이걸 다시 교육받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다는 아마 기간은 당장 우크라이나 전에 예.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종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그동안 러시아 무기에 익숙했던 조종사들이 새로운 무기 체제에 익숙해지려면 그동안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네, 그렇죠. 레오파드 전차도 일찍 그 우크라이나 지원하게 됐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교육을 받느라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지금 반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가짜 뉴스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좀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격의 성공 여부는 언제쯤 어디서 판가름이 날 걸로 보세요? 일단 대반격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금기시하던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 시작한다는 걸 보면 전술 핵무기까지 꺼낸 걸 보면 그만큼 러시아도 지금 이 전쟁에 대해 다급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전쟁이 뭐 3년까지도 갈 수 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국장님 예상이 좀 빗나가고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신종우 국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